그런가 하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판은 벌써 20차나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조윤선 전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네, 혼술남녀 보세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출석 모습을 보면요. 많이 이게 여인 모습이에요, 강신영 사장님. 네, 실제로 뭐 구치소 생활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뭐 감귤만 먹고 뭐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초췌한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이 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앵커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네. 그만큼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술남녀를 혼술 남녀하고 뭐 네. 삼시세끼나 뭐 질투의 마신 같은 드라마를 보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게 공개가 됐는데 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장관이라도 대통령에게 이런 거 보세요라고 말하기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스스럼 없이 이걸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이가 가깝다는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공교롭게 두 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CJ가 만든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 자, 저 혼술 남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혼자 저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술 마시는 이제 젊은이들 분위기, 취직 안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 학원가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재밌게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젊은 트렌디 드라마인데 혼밥을 즐기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혼술 남녀 제목에서 딱 보면 네. 꼭 저거 보라고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조윤선 전 장관이 드라마를 추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조금 이제 대통령과 장관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내가 드라마를 요즘 즐겨 보는데 이러이러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이 이것을 꼭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볼 시간도 없이 일만 했다라고 굉장히 바쁘게 했다라는 네. 그 말이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문자 메시지를 특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저것을 공개한 이유가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이여서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보고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역으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자 아마 이제 특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윤선 장관이 매우 긴밀한 관계이기 그걸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아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그렇군요. 취지로 지금 문자를 꺼내놨습니다. 예. 네. 조윤선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때부터 대변인을 하면서 박근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 수행을 했던 분이에요. 네. 예. 그리고 대선 때도 늘 아침에 삼성동 집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수행하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사이이고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입었던 옷도 나름대로 코디를 해서 뭐 옷도 간단히 사드리고 또 브로치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했던 분이라 저런 문자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 취직이 안 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분들의 그 청년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인데 그거는 아마 그런 걸 보시면서 그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라는 예. 네. 이런 선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문자에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라는 건 저는 좀 그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조윤선 장관의 문제의식이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군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 드라마 자체는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재미있는 드라마라는 이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과거에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도 조금 밀렸던 막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이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또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네, 보고서보다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도 TV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으로 보고서 볼 시간도 없는데 언제 내가 TV 보겠느냐 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의 문자가 공개되니까 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생뚱맞게 저 해명이 들리기도 하네요. 조윤선 장관이 그 문자 메시지 중에 나도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이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전에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해명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머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적절한 시점에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처리하시고 이제 휴식 시간에 드라마를 참 보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봤던 것은 속보 뉴스를 보지 못할 만큼 다른 일에 바쁘셨다고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보셨다. 이런 부분에 조금 상실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추천한 드라마가 하필 혼자 밥을 먹는 이 혼술 남녀였다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혼밥에 대한 증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한다는 뭐 보도도 나가긴 했었지만 그런 거는 그 얘기는 그 이번 정부 초기 때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혼자 네. TV 보면서도 혼자. 예, 식사는 항상 관제해서 하시고. 해외 가셨어도 혼자 식사하세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평소에 관저가 아닌 본관에 식사를 낸 적은 아니요,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예. 에서도 혼밥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곁에도 사실상 변호인단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직전까지 공보관을 했던 이 전 공보관이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에서 그 최근까지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맡았던 배보윤 맞나요? 예, 배보윤 전 공보관을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지금 밝힌 사항입니다. 지금 네. 현재 배 전 공보관은 지난달 30일 날 이제 헌재를 떠나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지금 새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판사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사건을 담당했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같은 동종의 사건을 그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헌재 판결하고 형사 판결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예. 헌재에서 근무하면서 어찌됐든 직무상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것을 활용해서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한다라는 측면이 적절한가 그런 것들은 이해충돌 방지 이런 측면에서 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오늘은 재판이 없는 날입니다. 월, 화,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영선 전 행정관, 경호관의 재판에 강제 구인이 돼서 오늘 오후에 나와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나 증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불출석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본인의 어떤 재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변론에 필요한 어떤 시간을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구인하는 경우까지는 드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증인이 출석해서 뭐 출석할 의무가 이제 헌법상 의무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부에 꼭 불러달라고 저희 변호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직접 구인까지 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불법 의료 시술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들어서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인 연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고 아마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은 거부하지 못하고 오늘 아마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해서 직접 어떻게 말을 할까 좀 궁금해요. 글쎄요,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구인장 발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런 네. 정말 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조치인데 지금 재판에서 특히 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추궁이 있을 텐데 본인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서 변호인을 또 변호인이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의료 행위의 적절성 문제를 가지고 많은 추궁이 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대답해주기 없고 증인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냥 묵묵부답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한다면 내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영선 행정관의 어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실제로 어떤 비의료적 행위가 있었고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기치료를 어떻게 했는지를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참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형사법정에서 변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이제 태워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태워갖고 들여다줬을 뿐이지 예. 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선 전 행정관이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줌마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네.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지금 데려왔는지 그 부분도 지금 중요한데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묵묵부답으로 그렇군요. 지금 모른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좀 불성실하게 대답을 하거나 잘못된 대답을 한다면 또 위증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허위 사실로 하면 나중에 위증죄가 추가될 여지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위증을 해야 될 정도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형사 재판에 증인 선서를 하는데 선서에 면제되는 게 나랑 관련된 형사 내 형사 범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을 협조해야 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